네, 오늘은 요즘 메타 광고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메타 광고 이제 자동화에 맡겨도 될까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메타의 어드밴티지 플러스 기능이죠. 요즘 메타 광고 관리자를 켜면 어디를 가나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이름들 많이 보셨죠? 메타가 어쨌든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 등등 되게 다양한 곳에서 어드밴티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야? 새로 나왔나? 라는 생각에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메타가 어쨌든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웬만한 건 우리 AI 인공지능한테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또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걸 키는 게 맞을까? 안 켜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광고주분들이 문의가 들어올 때 많으셨냐면, 자동화에 맡기면 편하긴 한데 광고비를 엉뚱한 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타겟을 잡고 소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켜봤더니 생각보다 처음에 성과가 많이 안 좋던데? 라는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정확히 무엇을 작동해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점과 그리고 한계도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하는 데지까지 오늘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여기 밑에 채팅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답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이제 이 자동화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부터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메타 광고는 좀 비교적 단순했는데요. 타겟을 관심사로 잘게 쪼개서 잡고 소재 몇 개를 올리고 예산을 할당하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보장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이제 강화되면서 예전만큼 세밀한 타겟팅은 잘 먹히지도 않고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소재 피로도가 훨씬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나 같은 문구를 계속 돌리면은 반응이 금방 시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한 명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타겟도 계속 바꿔야 되고, 소재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예산도 어디에 더 증가를 시킬지, 어떤 걸 더 빼야 될지 매일 들여다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상품 수가 많은 이커머스라든지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손으로 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 됐고요. 이 지점에서 메타가 도와줄게 하고 내놓은 답이 어드밴티지 플러스입니다. 사람이 다 못하니까 이제 반복 작업이나 계산 작업 같은 거는 다 머신러닝한테 맡겨라,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요. 근데 여기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드밴티지 플러스는 광고를 대신 잘해주는 마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내가 설정한 재료 안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조합을 빠르게 찾아주는 도구입니다. 광고주님께서 설정하신 게 부실하게 되면 자동화도 당연히 좋은 결과를 따를 수가 없게 되고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오늘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자동화라는 게 사실 물론 우린 거기 다 맡겨서 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성과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AI가 많이 발전을 했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지만 마케터분들도 다 잘 만드시지만 AI도 요즘에 또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크게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그 방송 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또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자면, 타겟 설정부터 예산 배분, 노출 위치, 소재 최적화까지 광고의 여러 과정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걸 다 사람이 결정했죠. 어떤 관심사 타겟을 넣을지, 또 페이스북에 노출할지, 인스타에 노출할지, 릴스에 노출할지, 또 어떤 소재를 우선 먼저 보여줄지, 이거를 이제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이 실제 반응 데이터를 보면서 알아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에 대한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리소스 절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겟을 잘게 나누고 또 예산을 옮기고 하는 그런 수동 작업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또 하다 보면은 되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시간을 줄여서 광고 관리를 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고 또 비용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소재 기획 이런 것들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정적인 효율 유지인데요. 아무래도 머신러닝이 직접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소재 피로도가 왔을 때 반응이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가 피로도를 좀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피로도가 오는 시점을 좀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성과가 급하게 좀 꺾이는 걸 좀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타겟 발굴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저도 뭐 많이 해보면서 또 타겟을 직접 잡을 때 또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을 잡게 되는데,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잠재고객층마저도 좀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우리 이 상품에 좀 반응을 하네 라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직접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그렇게 장점만 있으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계에 대해서는 일단 준성 마케터님이 좀 얘기해 줄 겁니다. 네, 이제 아까 장점 얘기해드렸다면 지금부터 좀 주의할 점이나 한계점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권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모든 시스템에 맡기는 만큼 내가 세부 타겟팅을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지역이나 뭐 최소 연령 같은 기본 설정 같은 건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관심사 타겟만 또 집어넣고 어떤 건 빼고 싶다 이렇게 직접 하실 때랑 다르게 세밀한 수동 조정은 좀 제한이 되니까 이것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 학습 비용이 아무래도 발생이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키자마자 성과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인데,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쌓으면서 패턴을 찾는 이제 학습 구간에는 광고 효율이 일시적으로 조금 생각하신 것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 참고 효율 안 나오네? 그만해야겠다 해버리면은 광고비는 테스타대로 그대로 써버리게 되시고 성과는 안 나오는, 이제 효과를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경우여서 이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거긴 한데 불투명성입니다. 머신러닝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 최적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사람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 소재에 예산이 이렇게 쏠렸지 하는 거를 판단할 기준을 명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드밴티지 플러스는 리소스를 아껴주고 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주는 강력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가 줄고 초기 학습 구간이 있고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한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어드밴티지 뭐 사용해라, 무조건 사용하지 마라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재 쪽 한번 볼게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중에서도 실무자분들이 가장 자주 만나보실 수 있고 안 해보셨다면 쓰기 좋은 게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인데요. 소재를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광고주가 등록한 원본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자의 시청 환경과 반응 패턴에 맞춰서 가장 알맞은 형태로 변환해서 노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 하나를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밝기나 명암을 조금 조정해주기도 하고, 정사각형 세로처럼 노출 지면에 맞게 비율에 맞춰서 바꿔주기도 하고, 템플릿을 사용해서 문구를 얹어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릴스 같은 세로형 지면에는 음악을 생성해서 매칭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일일이 생성해주거나 만들어주지 않아도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사용자마다 가장 반응이 좋을 것 같은 형태로 요소를 조합해서 강화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수십 가지 버전을 자동으로 시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점은 생각보다 많이 명확한데요. 전문 디자이너 없이도 다양한 소재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소재를 만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사용자 선호에 맞춰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클릭률이나 도달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장점만 있으면 무조건 쓰면 될 건데, 이제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동 변형이 항상 담당자님이나 대표님이 의도한 대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시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뭐 텍스트 위치가 어색하게 잡힌다든지 음악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깔린다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 깔린다든지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색감이 자동 보정으로 의미가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켜놓고 자동화라고 방치하면 안 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러면 소재는 무조건 자동으로 맡기는 게 좋은 거냐라고 많이 질문 주시는데 그건 또 아니고요. 수동 방식이랑 자동 최적화 방식은 쓰는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수동 방식은 디자이너가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배치를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브랜드의 메시지랑 일관성을 이제 좀 더 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처음 알리는 아니면 시그니처 같은 브랜딩 캠페인 초기 단계에 적합하고요. 아직 우리 브랜드 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지 보여줘야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자동보다는 정제된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이제 자동을 사용할 때는 머신러닝이 실시간으로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모아서 화면 구성과 요소를 자동으로 조합해 주는데요. 실제 전환 액션을 유도하는 성능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브랜드 인지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은 이제 판매 성과를 올려야 되는 퍼포먼스 마케팅 단계에서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브랜드 초기, 우리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단계라면 수동으로 일관성을 지키고 이제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 좀 오래된 단계라면 자동으로 효율을 뽑는다. 이렇게 단계에 맞게 나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소재에 있어서 직접 만들어서 타겟을 직접 정해서 하나하나 세팅을 하는 방식, 수동 방식이 있는 거고 또 AI를 사용해서 자동 최적화를 방식으로 또 사용하시는 광고주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까 댓글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나 오셔가지고 편하게 부담 없이 질문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조금 더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업종별로 어떻게 다르게 세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 아까 설명드렸던 이거는 또 업종마다 켜야 할 기능과 꺼야 할 기능이 좀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뷰티 업종이나 패션 업종에서는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나 디테일 또 비주얼이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많이 크게 주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과도한 필터나 밝기 대비를 자동으로 만져주는 또 비주얼 개선 기능 같은 것들은 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라이브 맞습니다. 네, 라이브 맞고 편하게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아니면 조금 좀 긴 내용이다, 좀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은 밑에 있는 바로 번호나 또 밑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직접 또 상담 친절하게 또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개선 이런 것들은 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또 공들여서도 찍으신 그런 제품의 색이나 또 시스템 보정이 들어가서 또 바뀌었을 때 실제 상품과 좀 바뀌어 보이면은 또 광고주분들도 마음에 안 드실 거고 또 노출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난 이거 원치 않았는데 라고 또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밝기, 색감, 그런 것들을 좀 손대는 항목들은 꺼두고 정돈된 템플릿 레이아웃만 기능만 켜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메타가 이런 항목들을 또 표준 항목 항상으로 또 묶음으로 관리하는 흐름이라서 개별적으로 좀 끄고 키는 위치가 계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세팅 화면에서 좀 항목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전제품 업종인데요. 이 업종에서는 감성보다는 좀 이 제품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지금 무엇이 싼지 어떤 게 좀 싼지 이런 게 좀 중요한 업종인데요. 이랬을 때는 자동 텍스트 오버레이 기능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으실 텐데 다만 좀 시스템이 좀 할인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미리 입력해둔 할인율이나 좀 핵심 소급 문구가 있으면 그걸 좀 자동으로 많이 좀 요즘 인스타나 또 메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크게 또 흰색으로 떠서 글씨로 좀 확대해서 강조해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품의 실질적인 혜택을 좀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식품 업종이나 좀 체험하는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는 순간적으로 또 봤을 때 먹고 싶다, 나 가고 싶은데 라는 그런 감정 포인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릴스나 스토리 같은 세로형 지면에서 메타가 제공하는 라이센스 음악 중에서 좀 대중적인 곡들을 좀 자동적으로 매칭해 주신 그런 음악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켜두면 영상 시청 지속 시간에 계속해서 음악이 들려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나 가고 싶네, 이거 맛있겠다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 결국 그 직접 만져보시면 또 알겠지만 하나하나 세팅하는 데 있어서 또 기능이 더 많네, 기능이 또 처음 보셨을 때 좀 저희도 좀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도 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업종에 또 어떤 소재에서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확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시다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세팅하실 때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는지 어느 정도 팁 같은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미지 안전 여백을 확보해야 되고요. 이제 머신러닝이 노출 지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다 보면은 뭐 텍스트라든지 잘리면 안 되는 부분에 이미지 가장자리가 잘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텍스트나 제품 이미지 같은 거는 꼭 화면 중앙 쪽에 배치해 주시고 가장자리에는 충분한 여백을 두셔야 정보가 날아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정보가 잘려버리면은 아무리 뭐 반응이 좋거나 소재를 잘 만들어서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배경 음악을 미리 조금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이제 원치 않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음악이 깔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메타에는 또 이제 선호 장르만 걸러주는 필터 같은 건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음악 삽입 자동을 꺼버리고 저희가 직접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삽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이렇게 미리 방어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쪽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의도가 있으시다면 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때는 전문가 도움, 저희 같은 대행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기도 하고요.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생각보다 처음 보시면은 복잡하고 세팅 옵션이 조금 많아요. 혼자 시행착오 겪으면서 광고비를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태우는 것보다는 막히는 부분은 저희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오히려 시행착오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광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 할 때 학습 구간에는 인내심을 좀 갖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일단 재료를 다양하게 먼저 주셔야 되고요. 가로형 영상, 뭐 세로형 영상, 카드 뉴스, 뭐 고화질 이미지처럼 형태와 메시지가 조금씩은 다른 다채로운 포맷의 소재를 넣고 실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소재 3개보다 완전히 다른 소재 3개가 머신러닝한테는 조금 더 좋게 혼자서 비교하고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예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로의 영상, 세로의 영상, 카드 뉴스 넣기 다 있으면 좋지만 사실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광고주분들이 사진이 하나만 있으신 경우도 있고 소재가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다 없더라도 사실 다 돌아갈 수 있고 충분히 잘 성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우리 다 없는데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도 그냥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맡겨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다는 거 말씀해주신 대로 없으셔도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내심입니다. 세팅하고 나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예산이랑 소재 정도는 유지해주시고 머신러닝이 안정적인 패턴을 찾을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이걸 학습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간에 자꾸 예산을 바꾼다든지 소재를 바꾼다든지 요소를 계속 바꾼다든지 하면은 머신러닝은 계속 처음부터 학습을 진행해야 돼서 아무래도 광고비가 계속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초기 불안정성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세팅 직후에 성과가 당락폭이 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초반 며칠 데이터에
대해서 마음고생 하시거나 흔들려가지고 성급하게 광고 오프하시는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맞아요. 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도 실제 광고주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저희 성과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하나도 안 팔렸는데 이게 말이 돼요? 잘 팔린다면서요? 잘 나온다면서요? 라는 얘기들을 항상 해주시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도 당연히 저희 마음도 당연히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면 좋죠. 하지만 메타라는 게 계속 최적화를 시켜나가면서 학습을 하면서 머신러닝 기준 자체가 일주일에 50개 이상의 판매나 50개 이상의 전환이 나온다는 조건 하에 그랬을 때 머신러닝이 잘 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또 그렇게 안 나와도 제한 대비라고 사실 나오긴 해요. 제한 대비라고 나와도 그게 머신러닝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봤던 사람들 위주, 그런 사람들의 좀 그런 뭐 좋아하는 부분들이나 좀 그런들은 관심사들을 좀 파악해서 알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우리 대행사 맡겼는데 너무 안 나오네가 아니라 그들도 분명히 저희도 열심히 계속해서 관리하고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 좀 믿고 맡겨주시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하실 때도 좀 기다렸다가 좀 한 일주일은 그래도 한 달은 좀 기다려 보시고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정리해 보자면은 메타 또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또 그 세팅 방법이랑 또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애초에 메타 어드밴티지 플러스는 타겟, 예산, 노출 위치, 소재까지 또 광고 여러 과정에서 머신러닝이 자동적으로 최적화해주는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리소스를 아껴주거나 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새로운 타겟을 발견해준다는 그런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또 제어가 줄고 초기 학습 구간이 있고 또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소재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는 브랜딩 초기에는 일관성을 위해서 수동으로 하면 좀 효과적일 수 있고, 전환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퍼포먼스 단계에서는 효율을 위해서 자동으로 또 쓰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사실 단순 그냥 반복 작업, 그런 좀 그냥 어려운 것들 말고 좀 단순 반복 작업을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들은 좀 머신러닝에 좀 맡기고, 또 사람은 저희 뭐 마케터나 직접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기획처럼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지금 메타 광고를 운영하시면서 자동화를 켤지 말지, 그리고 소재를 어떻게 넣을지 또 학습이 안 잡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신다면 채팅이나 지금 채팅으로 바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있는 번호나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또 상황에 맞게 저희도 답변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뭔가 예시를 하나 좀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 혹시 준성님 혹시 이제 소재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소재 만들면서 AI를 켜서 좀 효과를 거뒀을 때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AI로 쓸 때는 뭔가 성과가 좋은 소재인데 이걸로 여러 개 바리에이션 만들고 싶다든지 어느 정도 증명된 걸로 만들 때 조금 더 빠르게 여러 재료 만들 수 있어서 AI 자주 활용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부딪힐 때가 많아요, 소재를 만들 때 있어서. 근데 이게 그 버튼을 오늘 안 해도 어느 정도 예시가 밑에 다 뜨거든요, 직접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느낌도 괜찮네, 저런 느낌도 괜찮네 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으니까 그 기능을 그냥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마시고 그냥 한번 켜놓고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랜딩 페이지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질문 남겨도 괜찮을까요? 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질문이면은 지금 편하게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 조금 좀 자세한 내용이나 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데 구매로 해야 할지 전환으로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저런 고민들 참 많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또 그것도 많이 다를 수 있긴 한데 혹시 업종이 PDF 상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확실한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일단 지금 전환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설명하기 사실 저도 정확하게 또 봐야 사실 아는 부분일 것 같아서 사이트를 이렇게 한번 네 저희도 좀 보고 나서 하면 더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네 전환으로 하자니 입금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 구매로 하자니 전환이 떨어질 것 같다. 혹시 지금 아예 광고를 아예 처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직 그냥 고민을 하고 있으신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구매로든 전환으로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걸까요? 집행을 했는데 전환을 해봤는데 구매율이 떨어지고 구매를 했더니 또 전환이 떨어진다. 그쵸, 저럴 수 있죠. 분명히 또 저럴 수 있는데 또 분명 세팅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소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직접 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밑에 있는 번호나 좀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밑에 있는 네 번호로 네 번호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소통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메타 광고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광고를 하면서 성과도 많이 내보고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광고주 분들도 물론 다 자세히 아시겠지만 저희도 계속 보면서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 이거 고치면 어떻게 나올까, 저렇게 나올까 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좀 세팅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예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또 다른 질문이나 또 다른 뭐 저희가 메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업종들 아니면 다양한 매체도 다 진행하니까 편안하게 광고 상담 요청이나 문의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기 마케터 송준성 마케터였고요. 라이브 매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 편안하게 들어와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